어제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3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각국 정상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국내외 기업 CEO와의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내힘 당권 구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다세대 주택과 공장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주택가 800여 세대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인 3% 수준에 그치고 61년 만에 인구도 감소하면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세계 각국 정재계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올해 중국 경제 회복 전망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9천여 명이 숨졌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 8만 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입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습니다. 밝힐 건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밝히실 예정이십니까? 네, 검찰에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오전부터 자정 무렵까지 13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유재만 변호사를 선임한 김 전 회장은 오전에는 변호인과 검사 면담에 이어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과 배임 혐의 위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총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입니다. 김 전 회장도 수십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늘 오전부터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체포영장 시한 만료 전인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병을 확보한다면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조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자 민주당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리스크가 시작됐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신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김 전 회장 송환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주목받자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관심법으로 하는 짜맞추기 수사, 정치 수사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또 윤석열 정부 검찰이 내 편에는 덮어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이제는 단연히 관여했다는 정도의 의혹이 아니라 거의 기소에도 무관할 정도의 직접 증거가 나타났다고
검찰이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기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 송환을 고리로 이 대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 리스크 대신에 불법 리스크라는 말을 써가면서 방탄막을 둘러쳐도 범죄 행위를 은폐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제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성남FC 의혹에 이어 대장동 의혹으로 재차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가 본회의보다 검찰 출석 횟수가 많아질 거라고 비꼬는 등 사방에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개 지역 토착 비리 혐의자일 뿐인데 썩은 내가 진동하는 지역 토착 비리는 나라의 적폐이자 불의입니다. 두 번째 소환 통보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빠르게 몰아치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도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 스위스 순방 나흘째이자 아랍에미리트 UAE 일정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하며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국제사회 연대 방안을 담은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4일 UAE 국빈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참석을 위해 수도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향했습니다. 포럼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인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진화하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어 UAE 부통령 겸 총리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UAE가 추진하는 탈탄소 첨단 산업 전환 등 미래 50년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 UAE 정상회담, 바라카 원전 방문,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 300억 달러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한 UAE 공동 성명 합의, 양국 간 양해각서 48건 등 굵직한 성과를 쌓아 올렸습니다. 경제 행보는 두 번째 순방지인 스위스에서도 이어집니다. 핵심 일정은 세계 각 나라 정상과 경제계 인사들이 모이는 민간주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입니다.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들뿐 아니라 인텔, IBM, JP모건, 무바달라 등 해외 주요 기업의 CEO들과 만나는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새해 첫 순방지 UAE에서의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며 중동붐 원년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자평한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도 경제 외교 성과를 추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가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순방 도중 현지에 주둔 중인 우리 아크 부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불편한 지색을 감추지 못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 우호적 관계, 그리고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긍정적인 발전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6년 만에 다시 대사를 보내서 작년 8월부터는 다시 대사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주적이 이란이다 이런 말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이
현재 한국과 이란 양자 관계와는 무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도 불필요하게 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란과는 1962년 수교 이후 오랜 우호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교적 발언이 아닌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나라의 민감한 외교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이란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이 부위원장직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부터 1년 윤석열 정부의 순항과 성공은 내년 총선 승리에 매우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친윤 김기현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나 전 의원 비판에 가세했는데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친윤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중원 공략을 위해 방문한 충청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왜곡 해석한다면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의 자산에서 분열의 씨앗으로 변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비판에 발맞춰 당내 친윤 초선 그룹도 뛰어들었습니다. 초선 의원 40여 명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한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며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대구 동화사를 찾은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거의 다 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자신을 작심 비판한 마당에 친윤계의 공세에는 적극 반박하면서도 윤 대통령과의 거리는 좁히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하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윤으로 돌아설 수도 없는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확정할 때까진 윤석열 정부 성공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총선 승리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은 무언이 해도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는 친윤계와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을 주시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수도권 당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잠재적 당권 후보를 공개 비판하면서 집권 여당의 당권 구도도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전당대회 판세는 더욱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 종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구조돼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경남 양산에서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에서 먹빛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 코를 막고 창문 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안에 요구조자도 있대요. 안에 요구조자 있대요.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지붕에 올라 서둘러 주민 7명을 구조합니다. 매캐한 냄새는 주변으로까지 퍼져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퇴근하고 오니까 냄새 많이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소방차가 길에 꽉 찼더라고요. 냄새가 건너편 집 계단까지 아직도 나요. 심하게 나요. 불은 1시간여 만에 겨우 꺼졌고 다세대 주택 외벽엔 그을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숙소로 급히 대피했고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 통제선을 설치하고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거센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석계리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인력 80여 명과 차량 30여 대를 투입한 끝에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4층짜리 도시형 주택. 4층에 있는 집에서 불이 나 안방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홀로 살고 있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인근 주택가 800여 세대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설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여 만에 복구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전은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여부와 시점이 모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말이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결정적인 변수로 중국과 주변국 등 해외 요인을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춘제가 겹치면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혹은 시골로 움직이는 그 이동의 숫자가 20억 명 연인원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배로 늘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다른 정점, 제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일본 많지는 않지만 홍콩, 우리나라 주변, 대만, 특히 미국 등 이런 데서 다 유행이 매우 감소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목 잡힌 중국 경제. 지난해 성장률이 3%에 그쳐 원래 목표치의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61년 만에 인구도 감소했는데 저조한 출생률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작년 사망자 수는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022년 5.5% 경제 성장 목표를 내세웠던 중국. 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十四五实现良好开局。 그러나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이 상륙하면서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봉쇄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최종 성적표는 3.0% 성장,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보다는 높지만 문화 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실적입니다.
결국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는데도 4분기 GDP는 오히려 평균 이하였습니다. 봉쇄는 풀렸지만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내수는 더 위축되고 생산 반등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国内需求收缩、供给冲击、预需转弱，三重压力仍然较大。 14억 중국 인구도 8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대약진 운동 실패와 대기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던 1961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全国医疗机构累计发生在院新冠病毒感染相关死亡病例59938例。 특히 지난해 사망자 수는 2021년보다 27만 명이나 늘어나 중국 당국이 뒤늦게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사망 통계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세계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회복 전망을 홍보하면서 각국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특별 연설을 통해 올해 중국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며 수입, 기업 투자,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나온 류 부총리는 큰 틀의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특별 연설에 나선 우크라이나 영부인은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의 화두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신해 영부인이 특별 연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으로 무너진 동부도시 아파트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43명이 숨졌다며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고발했습니다. В Україні немає повністю безпечних міст і, на жаль, вихідних від війни. Кожному, хто нині в Україні, щодня доводиться ризикувати життям. 다보스에 세워진 우크라이나 하우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전쟁 상황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to show them the truth about Russian invasion against Ukraine.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8만 건을 파악했고 어린이를 포함해 9천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We've registered 80,000 crimes committed by the Russian invaders. Over 9,000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cluding 453 children. 다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결의와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럼에 불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관료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지난해 러시아가 마이너스 2.5%의 성장률로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은 스카이 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욕설과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6탄전까지 벌어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7도를 기록한 이른 아침,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이 강제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집행관실은 법원 역사상 최대 규모인 600여 명을 동원해 골프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안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시설 임차인 측 역시 500여 명을 동원해 강제 집행에 맞섰습니다. 경찰도 대거 동원돼 상황 정리에 나섰지만
분말 소화기가 뿌려지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집행관실은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골프장 코스 곳곳에 알림 팻말을 꽂아두는 것으로 집행을 대신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집행이고 오히려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집행관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팻말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실효적인 명도 완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계속 점유하게 될 것 같아요. 강제 집행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스카이 72 골프장의 새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전 정부 유력 인사가 개입했다며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의 권력형 비리 가능성과 공항공사 측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 72 골프장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정부가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된 증빙 서류 없이 공금을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무더기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일부는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광역급행철도 GTX가 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데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GTX 우야라! GTX 우야라! GTX 신호선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대주주 정의선 회장 집 근처에서 시위하다 법원으로부터 제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시위 비용에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추진위는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습니다. 장부나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추진위가 시위를 주도한 것입니다. 안전에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의 정도가 지진 0에서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습니다. 회계를 부적격하게 처리한 13건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GTX 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해 국내 항공교통량이 1년 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항공교통량이 53만 9천여 대로 하루 평균 1,470여 대가 국내 항공로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외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하던 지난해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닫혔던 하늘길이 본격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오르면서 사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1cm 정도의 눈이 내리면서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근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친 뒤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서 추위가 덜하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3.9도, 광주 영하 2.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지역은 파주가 영하 8.5도까지 떨어지는 등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도, 대전 4도, 대구는 5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날이 다시 추워지겠고요. 설 연휴 시작인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점차 개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경기와 영서, 충북 지역은 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과 밤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두바이에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통령 겸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바이 통치자인 모하메드 부통령과 면담하고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 공통 관심사에 함께 이바지하자고 제안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특히 두바이의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며 UAE가 탈탄소 등 미래 50년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한국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라피크, 즉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UAE를 국빈 방문한 동안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UAE 측이 지난 14일 공군 1호기가 영공을 진입했을 때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으로 맞이했고 현대차 제네시스 G90을 여러 대 사들여 한국 공식 수행원들 의전 차량으로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정상회담에 앞서 성대하게 개최한 공식 환영식에서 80기 기마병과 100기 낙타병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낙타는 사막을 함께 건너는 동반자를 의미한다며 UAE 측이 외빈 환영에 낙타병을 대규모로 도열시킨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3박 4일의 스위스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군 1호기인 전용기 편으로 두 번째 방문지인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 참석하며 이번 회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건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이 이란입니까? 차관님 그런 상식에 볼 때 이것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특정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또 사고를 치신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고 다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어떤 상대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조 차원에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외교 참사로 되는 겁니까? 어제 입국한 뒤 바로 검찰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태 전 회장을 어제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오늘 0시 무렵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과 배임 혐의 위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때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지연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돌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포 뒤에 구금된 수용소 환경부터 주변인들을 압박하는 검찰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제 가족들, 저 때문에, 제 회사 사람들 구속된 거에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도피 생활이 지옥 같았다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실제로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체포된 신세입니다. 먼저 친동생인 쌍방울 김모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또 쌍방울 재무 흐름 전반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불리는 재경총괄본부장 매제 김모 씨도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태국에서 체포됐는데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고 귀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촌형 양성길 쌍방울 현 회장마저 자신과 나란히 붙잡히자 김 전 회장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극도로 커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계열사 임원과 그룹 비서실장 등 3명도 구속되는 등 쌍방울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앞두고 좀 신경 같은 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 때문에 저희 회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되게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이 엿새 동안 갇혀 있었던 태국 방콕 이민국 수용소 환경이 귀국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과거 수용소를 찾았던 난민단체는 한 방에 100명 넘는 사람이 머무는데 화장실은 2개뿐이고 식사나 의료 환경도 좋지 않다는 수감자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달 넘는 기간 방콕 중심부를 자유롭게 활보해온 김 전 회장이 수용소 생활을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거란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체포 직후 불법 체류 사실을 부인하며 추방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돌연 생각을 바꿔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가족과 친인척을 옥죄는 포위망을 좁히는 검찰의 전략에다 직접 경험한 열악한 수용소 현실까지 겹치며 김 전 회장은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A씨는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당시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이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 진술에 대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공세 수위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현 정권이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자는 이런 제안에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 빈사 상태에 놓인 경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무책임하며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절망스럽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습니까?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습니까?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대표 측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3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미래 대장동 개발 때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로 선거자금이나 일부를 받기로 한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했던 박정호 전 성남시 부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가 55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끝까지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보고서를 단독 채택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8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활동 기한 마지막 날, 여야는 결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덮어 씌우려 한다며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겨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이 정쟁적 요소가 배제된 위원회에서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위원들은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를 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문제라든가 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촉구 이런 거에 대한 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건지를 놓고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은 이상민 장관 찍어내리기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 씌우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 저는 전주혜 의원님께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의사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행하십시오. 파행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그 정도로 민주당이 위증 고발을 놓고 공전하던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자 야당 위원들은 물론 유족까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입니까? 자, 사실이에요?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3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증인 8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는 안도 단독 처리됐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족은 퇴장해버린 여당 위원들에게 항의하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요.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국조특위가 55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지만 진상규명이라는 애초 목적과 달리 정치 공방과 주무기관의 책임 회피 논란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팔 포카라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수도 카트만두로 이송됐습니다. 숨진 한국인은 40대 남성 유모 씨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후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며 장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네팔 포카라에 추락한 여객기의 조종사가 착륙 직전 활주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팔 민간항공국 대변인 자간나트 나라울라는 DPA 통신에 조종사는 애초 배정된 활주로가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하기를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니라울레 대변인은 사고 직전 어떤 조난 호출도 받지 않았다며 조종사가 신축 국제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은 정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가 러시아 침공으로 숨진 민간인이 9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의해 지금까지 45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9천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저지른 8만 건의 전쟁 범죄를 파악했다며 단 한 건의 고문이나 살인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정치인 자택 등에 총격을 가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지고도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솔로몬 페냐가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 이후 선거관리당국 간부와 민주당 정치인 집에 총을 쏘도록 사주한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Solomon Pena reached out and contracted someone for an amount of cash money to commit at least 2 of these shootings. The addresses of these shootings were communicated over phone. 주택 외벽에 선명하게 남은 총알 자국들. 페냐 전 후보의 사주를 받은 일당은 탄창 8개를 다 쓸 때까지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로페즈 주 상원의원 자택을 공격할 당시엔 페냐 전 후보가 직접 자동 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4차례 공격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로페즈 의원 집에선 10살 난 딸의 방에 총알 3발이 날아들었습니다. They were dangerous attacks not only to these individuals, which is personally the most terrifying for them, but fundamentally also to democracy. That is why this is so terrible. 트럼프 강성 지지자를 자처한 페냐 전 후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26대 74%의 압도적 표차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페냐는 선거 바로 다음 날 트위터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며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극단주의 성향 인사에 의한 정치적 범죄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몇 주 안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군 지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순방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함께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인 점포를 이용하다 보면 무심코 신용카드를 놓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카드를 훔쳐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를 한 중학생들이 붙잡혔는데 이들 뒤에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제보는 Y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경기 부천시 노래방. 중학생이 겉옷 안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마지못해 무언가를 꺼냅니다. 다름 아닌 신용카드였습니다. 양쪽 주머니에서도 카드가 하나둘씩 나왔는데 어느새 한 손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네가 훔친 거 인정하지? 내 거 카드 쓴 거 네가 인정하지? 노래방 인근 중학교 2학년생인 A군입니다. 무인 점포에 신용카드를 두고 온 한 손님이 사용처를 뒤지다 결국 노래방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카드 쓴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이제 있어갖고 잡게 됐어요. 카드를 이제 꺼냈어요. 근데 내 카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카드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과 무인 점포를 돌아다니며 카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갖고 있던 카드는 20여 장으로 이 가운데엔 분실한 지 1년이 넘은 카드도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무인 점포에 있는 분실 카드 보관함을 누구나 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산 뒤 또래 친구들에게 웃돈을 주고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치밀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배후엔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훔치란 불러. 전화해. 범행 심각성을 모르는 청소년들을 이용해 대리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 범죄 특징을 보면 이 아이들은 이거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성인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내가 하면 잡힌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20대 남성이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시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내부에 있던 50대 남성 한 명이 팔 쪽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어제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9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남 남부에 1cm 정도의 눈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하권 기온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점차 하늘이 개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와 영서, 충북 지역은 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9도, 대구는 영하 3.1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철원은 영하 8.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과 일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5도, 대전 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설 연휴 시작인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